여러분, 자막을 보거나 스크립트를 보면 나 아는 단어인데 왜 안 들렸지? 이렇게 생각되신 적 없으셨나요? 분명히 많이 접해본 단어나 표현인데 왜 소리로 들으면 안 들릴까요? 특히 해외여행을 가거나 회사 미팅을 할 때 영어를 알아들어야 이제 대답을 하는데 내 할 말만 내뱉고 있지는 않으셨나요? 저는 그랬었거든요.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? 이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었어요.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영어귀를 뚫을 수가 있었습니다. 2년 반 동안 어떻게 영어 듣기를 했는지 그 방법과 노하우를 솔직하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, 대부분 영어 단어를 많이 알면, 그리고 영어 문법을 잘 알면 영어귀가 뚫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그런가요? 많은 정말 한국인들이 토익 900점을 넘어요. 그런데 외국인과 대화하면 잘 안 들리죠. 그리고 학교에서 정말 얼마나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고 영어 문법도 주구장창 배웠는데 들리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뭔가 하나의 미싱 피스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었어요.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우연히 영어귀가 뚫린 케이스인데, 해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되게 저의 삶의 답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삶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었고, 그 당시에는 저는 사실은 영어귀를 뚫겠다 이렇게 목표의식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심리 상태였거든요.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고, 그러다 보니까 좀 우울했고, 뭔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심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열정적인 막 뭐 해보겠다 이런 상태가 전혀 아니었어요. 그냥 하루하루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고, 그래서 그런 류의 영상들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. 뭐 심리, 자기계발, 여행 막 이런 그런 류의 해외 유튜브 영상을 시청을 하게 된 거죠. 되게 신기했던 게, 그러다가 점점 영어가 빠르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리고 내용이 이해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2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. 리딩, 스피킹 정말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듣기 실력이 늘리는데 영향을 줍니다. 그게 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막 이런 소리가 아니고, 우리가 한국식 교육을 받아서 단어, 문법, 리딩 파트에는 정말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들였는데 듣기가 안 되는 분들, 그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소리에 대한 노출량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2년 반이 지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공유를 해드리면, 외국인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말이 거의 다 들리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고, 뭐 여행을 가거나 했었을 때도 그냥 풍경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현지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게 정말 큰 변화고요. 그리고 해외 유튜브 영상을 이제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된 것. 그래서 정말 그들의 뉘앙스,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되게 큰 변화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제 삶이 180도 변할 수 있도록 만든 영어 귀뚫기 성공 루틴 3가지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영어를 매일 들었어요. 해외 유튜브 영상, 팟캐스트를 정말 귀에 끼고 살았어요. 저는 특히 그때 출퇴근 시간이 길었거든요.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왕복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좀 많이 이용했어요. 따로 뭐 제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한 적 거의 없습니다. 두 번째는 분석보다는 노출과 재미에 비중을 뒀어요. 분석이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. 분석도 필요하고요. 다만 영어귀를 뚫기 위해서 이 부족한 missing piece, 이 소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그거를 좀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재밌고 즐거워야 계속 듣고 싶잖아요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해외 유튜브 영상, 팟캐스트, 내 뇌와 귀에 정말 많이 즐겁게 노출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하루 이틀, 뭐 한 달, 6달, 1년 이렇게 쌓이면 정말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. 세 번째는 지속했습니다. 정말 영어 듣기 향상만큼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을까 싶죠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. 그래도 지속했어요. 한 달이나 2달 안에 마스터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를 좀 인정을 하고 그냥 쭉 지속했었던 것 같아요. 개인 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도 사실 잘 못 느꼈거든요, 큰 변화를. 그런데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인풋을 들이부으니까 확연히 뭔가가 좀 달라지더라고요. 이게 갑자기 귀가 하루아침에 뻥 뚫리지가 않고 서서히 진행이 돼요. 그때까지 인풋량을 정말 들이부어야지
차고차고 넘쳐서 영어 듣기 실력이 늘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방법을 안다고 해서 혼자 잘 안 되잖아요. 그리고 몇 년간 쭉 스스로 지속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제가 Listening and Speaking Study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이유입니다. 다음 기수도 새로운 mem버 모집 중에 있으니까요. 내가 영어 듣기에 진심이다. 정말 지속하고 싶다. 동기부여를 좀 꾸준히 받으면서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,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세요. 옛날에 저같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영어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내가 영어 듣기 노출량이 충분한가?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이게 맞나? 이 방법이 맞나? 의심이 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. 왜냐면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확신이 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영어 듣기를 하다가 거의 97%의 분들이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. 저는 정말 각 잡고 영어 듣기 이때까지 늘려야지 이렇게 하고 시작한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정을 좀 버틸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영어 귀뚫기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만큼 걱정과 불안감이 많이 그 과정에서 드실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이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첫 번째는 원래대로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그냥 그 공부 방법으로 갈 것이냐, 두 번째는 새롭게 노출량을 많이 쌓는, 소리 노출량을 많이 쌓는 학습 방법으로 가볼 것이냐,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. 근데 물론 우리가 익숙치 않은 그 방향으로 갔을 때는 시행착오도 겪을 거고 시간도 걸릴 거고 종종 불안하고 좌절감도 올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노출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 거는 영어를 글로 읽는 거에서 나아가서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싶은 거고, 근데 지금까지 기존의 공부 방식대로 그게 안 됐잖아요. 그러니까 안 해본 걸 해봐야 뭔가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요? 여러분들이 영어 듣기나 영어 귀뚫기에 관심이 이제 막 생기셨다면 뭐 하다가 안 됐어요, 이런 분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. 대신에 해낸 사람들의 스토리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힘을 얻어서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루하루 하다 보면 분명히 영어가 잘 들리는 날이 올 거예요. See you in the next video. Bye bye.